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 끝이 없습니다. 자, 수사심의위원회 최재형 목사와 관련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릴 줄 알았는데 기소를 하라고 하니까 수사심의위의 결과가 이제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거 김성수 평론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두 차례가 같은 사건을 놓고 벌어진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그 황제 접견이죠, 사실. 그건 수사가 아니라 황제 접견을 같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검찰은 불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불기소 쪽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렸는데 그것을 그대로 놓고 용인해버리면은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꼼수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래서 거기서 최재형 목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 최재형 목사와 관련돼 있는 자료들을 전혀 공개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의도된 어떤 결론을 내렸죠. 만장일치로 불기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걸 최재형 목사가 내 자료는 단 한 번도 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지금 혐의, 세 가지 혐의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그 디올백을 주면서 이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가 김건희 등의 명예를 훼손했느냐. 그다음에 이 코바나 컨텐츠의 주거침입을 했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이 된 것이고 거기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낸 거죠. 그리고 그 자료를 보니까 차마 이 수심위 의원들이 아무리 자기가 좀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싶다고 한다래도 이 부분을 청탁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8대7로 청탁금지법은 위반이고 그래서 최재형 목사를 기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고가 나와버렸죠. 문제는 청탁금지법을 위반을 뇌물 준 사람만 합니까? 받은 사람도 금지법이 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부 불기소 처리하는 해프닝을 벌이지 않고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쏟아지는 문매와 욕을 듣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조금 전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최재형 목사가 최초로 공개한 영상이 짧게 나왔는데요. 그 영상 뭔지 잠깐 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최재형 목사 측이 수사심의위에서 새로 공개한 영상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날 방문 며칠 전에 부탁한 대통령 시계를 받았다며 청탁이 이루어진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유, 이거 추석 선물. 형님 좀 꼭 갖다 드렸어요. 우리 대통령 시계. 아이고. 아니 제가 형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언제 한번 자, 저 내용이 뭐냐면 주거침입을 했는데 대통령실에 선물을 줬어요. 노영희 변호사. 저 이걸 보고 수사심의위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웃지 말고 설명 좀 해보세요. 아니 남의 주거 침입했다는 죄가 성립이 되려면 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그 주거에 들어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 침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내가 당신 형님한테 고마워서 시계 줄게 이러면서 주는데 그걸 어떻게 주거 침입이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일단 주거 침입이라고 하는 혐의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고 첫 번째로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8대7로 기소 권고가 나온 상황 같은 경우에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그랬대요. 직무 관련성이 없는데 무슨 부정청탁이냐 이러면서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 측이 10분 동안 녹음 그렇죠. 테이프를 틀었대요. 자기가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 검사가 유도 질문하면서 계속해서 이거는 부정한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지 않냐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청탁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변호사처럼 좀 했었어요. 네, 그렇게 했어요. 검찰들이. 그래서 이렇게 봐라. 내가 이런 식으로 수사를 이렇게 잘못 받았다. 이렇게 유도신문을 당했다. 이제 이런 용어로 이제 하니까 오히려 거기 나와 있던 그 외부 의원들이죠. 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다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그 10분 동안 그 얘기를 너무 몰입해서 잘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의 법 취지는요. 뇌물죄 같은 거가 너무 입증하기가 어렵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이런 거 없이도 일정 금액 이상의 물건이나 뭐 금품 같은 걸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하지 말아라. 그거는 처벌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이걸 하려고 만든 게 부정청탁금지법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취지를 최재형 목사 측에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검사에게. 검사는 아니다. 이거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최재형 목사 측의 변호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제가 이 법을 만들 때 국회에서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다 알아요. 그때 정말 우리가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뇌물죄를 처벌하기 너무 어려우니
공직자들이 이렇게 정말 작은 선물이라도 받지 못하도록 일정 금액 이상으로는 못하게끔 직무관리세 이런 거 따지지 말아라, 대가성 따지지 말아라 해서 만든 게 이거였거든요. 근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최재형 목사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수심위에서 아예 정말로 기소를 하라고 결론 내도록 자료까지 줬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저는 나를 기소하라라고 얘기하신 분을 고 노회찬 의원님 상상 S파일 떡강검사 명단 공개하고 나서 전 최재형 목사님 두 번째로 왔습니다. 예. 본인이 다 인정했잖아요. 이거 지금 이거 청탁한 건 맞다라고 했는데 도리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 청탁 아니죠? 아니 세상에 범죄자를 잡으라는 대한민국 검사가 내가 이거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청탁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는 이 정도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이거 주거침입죄야라고 그냥 기소를 했다는 것은 수사를 제대로 안 했거나 아니면 저런 증거가 있는데도 무시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실제로 최재형 목사는 주거 침입이 아닌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자기가 선물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보도하는 언론들도 그 얘기는 싹 지워버리고 보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검찰도 그거는 아예 조서에서 싹 지워버렸을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근데 검사들 정말 이상하죠? 이상해요. 이건 이상하잖아요. 조작이에요, 조작. 아니 죄 없는 사람은 잡아 넣으려고 네. 온갖 압수수색을 다 하면서 죄가 된다는 것은 아니야 너 죄 안 지었는데 왜 덮어 쓰려고 해. 자, 이렇게. 전직 검사를 비롯해서 수사심의위원이 15명인데 이 영상 짧은 영상 하나 딱 보고 15대 0이 나왔어요. 15대 0. 여기에는 입이 그쵸. 그냥 예.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영상을 딱 보고는 선물을 받아갖고 왔는데. 자, 어떻게 그래서 그렇지? 오늘 MBC에서 최초로 공개한 그 영상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저희들이 이어서 왜 이 영상을 공개하게 됐는지 스픽스가 최재형 목사께 직접 얘기 들었던 내용 그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MBC 영상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최재형 목사 측이 수사심의위에서 새로 공개한 영상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날 방문 며칠 전에 부탁한 대통령 시계를 받았다며 청탁이 이루어진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유 이거 추석 선물. 형님 좀 꼭 갖다 드렸어요. 우리 대통령 시계. 아이고. 아니 제가 형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언제 한번 자, 왜 저 내용을 오늘 MBC에 공개했는지 최재형 목사에게 조금 전에 물었습니다. 그 내용 직접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기자들이 거기 관심이 많은가 봐요. 왜냐하면 우리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를 이렇게 결정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낸 자료가 많이 그래도 그분들한테 많이 효과가 있었다는 거, 그거를 이제 기자들이 체킹을 하고 그게 내용이 뭐냐라고 너무나 우리 변호사와 저에게 집요하게 요구를 해서 그래서 결정을 해서 공개를 한 거죠. 예.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는 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라는 날짜와 시간과 장소에 찾아갔고 또 과일과 음료와 빵을 접대를 받았고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귀가할 때는 선물을 2가지를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주거침입이 되겠느냐라는 걸 우리 변호사가 입증하기 위해서 그 선물 받는 거를. 자, 노인 변호사, 그러면 이제 검찰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기소를 하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는 봐주기로 넘어갔어. 검찰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심우정이잖아요. 심우정이잖아요. 검찰총장 야, 심우정이잖아요. 대답이 걸작이다. 검찰은 네. 어떻게 할 거예요라고 질문하니까 심우정이잖아요. 근데 못 보세요. 받친구. 아니 네. 지금 보세요. 지금 또 보면은 최재형 목사가 자기가 막 증거를 만들어서 만든다는 게 확인해가지고 갖다 줘도 검찰은 아니야 계속 이런 상황이잖아요. 오늘 JTBC에서 나온 그 보도 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네. 관련해가지고 예, 예. 판결문을 봤더니 예.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정말 황당무계한 게 많았더라. 첫 번째, 우선 이종호라고 하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 그 도이치 주가 조작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사람하고 대통령 부인하고 그렇게 통화를 많이 했다. 게다가 이종호는 실질적으로 나는 대통령 부인하고 통화한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모르는 번호로도 저장 안 된 그렇죠. 번호로도 연락이 예, 그렇게 예. 많이 왔다. 이렇게 정말 대답했다는 게 나오고요. 예. 특히 김 여사가 이종호의 그 뭐 친척인가요? 민모 씨. 예. 그 이걸 정리했던 주가, 예. 관리했던. 예. 이 사람하고 주고받은 문자가 또 나왔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매도 타이밍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김 여사가 민 씨한테 팩스 번호 물었고 민 씨는 19초 뒤에 팩스 번호를 알려주면서 매도 타이밍 다시 알려주겠다. 서로 화는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렇죠. 주가 조작에 아주 중요한 주포인
A라고 하는 사람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 사람 도망다니다가 잡혀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렇죠. 집행유예 편지. 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편지가 나왔어요. 편지에 뭐라고 나왔냐? 김 여사만 쏙 빠지고 우리는 다 잡혀갈 것 같아서 걱정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김 여사만 빠지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어요. 자, 그러면 검사가 그런 내용들을 이미 다 수사해서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소환도 안 당하고 아무런 조사도 안 받고 4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까? 이거 수사한 말이 안 되는 검사들은 거잖아요. 복장이 터졌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어떤 검사가 도대체 그 열심히 수사한 검사들의 복장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질문을 네. 좀 이해하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소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정호정 소장이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 검찰이 지금 기소를 합니까 안 합니까? 노영희 변호사님께서는 심무정이잖아요,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일단 이거 못합니다, 기소를.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소를 만약에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청탁금지법 관련돼서 직무 대가성이 직무 관련성이 되면 이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신고도 안 했다면서요. 예. 이건 확인됐잖아요. 빼박으로 걸리죠. 아니 윤석열 수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한다? 기소를 하게 되면 완전히 이 난리가 나는 거지 이게 않습니까? 수심이 결정하기 하루 전에 저한테 기자들이 전화를 했는데 저보고 이거 이번에 불기소 권고할 것 같아요? 기소 권고할 거 이러는 거예요. 나 이번 건은 기소 권고한다.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거를 기소하겠습니까?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또 물어봐요, 기자가. 그래서 내가 안 할 것 같아요. 말했어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기소하라고 권고를 하겠지만 심우정은 안 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저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법조인들은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권고 나올지 안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지만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심우정은 이거 기소 못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실제 그러면 기소를 안 할 것 같습니까?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못한다. 그렇죠. 못한다. 안 하는 게 그러면 아니고 못하면 못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국민들이 더 명확하게 알아버렸는데 못하게 하려고 오빠 친구를 거기다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그러면 또 뭉개고 넘어갑니까? 당연히 특검으로 가는 당위성이 강하게 되고 네. 국민의힘 내에서도 더 이상 나는 여기에 이 무너져가는 배에 동참할 수 없다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면서 딱 8표가 배반을 해서 특검이 재부의돼도 통과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뭐 버릇처럼 입버릇처럼 했던 얘기가 수사 결과 보고서 특검 관련돼서 판단하자 얘기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수사 결과는 나왔어요. 물론 검찰 같은 경우는 불기소 부분이 있지만 수심위 같은 경우는 지금 기소하겠다고 나온 부분이고 예. 이게 지금 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특검 처리하는데 협조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